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 앞에서 저를 이모님이라 불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3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황금빛 보물상자입니다.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인 그 깊은 곳에서 꺼낸 이야기. 가슴 시린 실화 속에 숨겨진 우리 삶의 뜨거운 울림을 느껴보세요. 매일 눈물과 분노를 삼키며 설거지를 하는 그녀. 가족에게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된 그녀는 과연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7살이죠.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깨는 게 몸에 배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난방을 틀면 민정이 전기세 타령을 하니까요. 부엌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자 도시락부터 챙겨야 했어요. 민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시지, 브로콜리. 매일 똑같은 반찬이지만 민정은 신경도 안 씁니다. 도시락은 제 몫이니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죠. 계란말이를 말아 올리는 동안 밥솥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6시 반까지 밥이 되어야 해요. 민정이 7시에 출근하니까요. 도시락을 싸고 나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다림질 차례였죠. 준호 와이셔츠 3장이 바구니에 쌓여 있었어요. 다림판을 펴고 스팀을 쌌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왔죠. 와이셔츠 깃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회사 다닌 지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제가 다린 와이셔츠만 해도 몇천 장은 될 겁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요. 다림질을 마치고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민정이 마시는 아메리카노는 진하게 타야 해요. 원두를 갈아서 필터에 담고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좋은 향이었지만 제게는 남의 일 같았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거든요. 속이 쓰려서요. 7시쯤 되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나왔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커피 됐어요? 인사도 없이 던지는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밀었죠. 민정은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은 좀 싱거운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탔는데 말이죠. 미안해. 다시 탈까? 민정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시간 없어요. 그냥 마실게요. 식탁에 앉은 민정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아침상을 차렸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준호도 나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식탁에 앉더니 역시 휴대폰부터 켰어요. 밥 먹어. 제가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민정이 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돈 안 버는 사람은 집안일이라도 해야죠.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민정은 태연하게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준호는 여전히 휴대폰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 그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죠. 식탁 위에 밥풀이 몇 개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손끝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끈적끈적한 밥풀이 손톱 밑에 끼었죠. 이 밥상을 제가 차렸는데 말입니다. 이 쌀을 제가 씻었는데요. 이 국을 제가 끓였는데 말이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정과 준호가 나간 뒤였습니다. 민우도 학교에 갔고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제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죠.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그릇을 담그며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밥상이 이제는 내 무덤 같다고요. 준호를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였죠. 공장에서 일하며 준호 대학까지 보냈어요.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 짐을 덜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준호 부부는 아이를 낳고 저를 불렀어요. 애를 봐달라고요. 처음에는 손자가 예뻐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저는 그저 무료 가정부였다는 걸요. 설거지를 마치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죠. 빨래를 돌리고 건조대에 널었어요.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요. 오후가 되어 잠깐 앉았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댔더니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67살 몸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였죠.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돼지고기를 썰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죠.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또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민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안 버는 사람은 집안일이라도 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저도 젊었을 때 돈을 벌었습니다. 준호를 키우며 악착같이 일했죠. 이제는 늙어서 못 벌 뿐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찌개가 다 끓었습니다. 밥솥 스위치를 눌렀죠. 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싶었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몰랐어요. 제 인생이 곧 바뀔 거라는 걸요.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걸 말이죠. 며칠 뒤였습니다. 민정이 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는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화장실도 닦았죠. 민정이 신경 쓴다고 했거든요. 친구 앞에서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된다고요. 정오쯤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들어와.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이 진했죠. 민정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였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의 친구는 저를 힐끗 보더니 웃었어요. 민정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 차 가져올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 녹차를 우려 쟁반에 담았죠. 과일도 깎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았어요. 거실로 나가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정과 친구는 수다에 열중이었어요. 요즘 애들 키우기 진짜 힘들지 않아? 민정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힘들지 근데 다행히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계셔.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같이 사는 분이라니요. 민정의 친구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 이모님 말하는 거야? 이모님이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애기 봐주시거든 집안일도 하시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분 구하기 힘든데 잘 됐네. 구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어요. 맞아. 진짜 다행이야. 덕분에 나도 일 계속할 수 있고. 저는 쟁반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민정의 친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모님, 수고 많으세요. 이모님이라는 말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쟁반을 내려놓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머니입니다. 민정의 시어머니죠. 그런데 이모님이라니요. 같이 사는 분이라니요. 민정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부엌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냉장고에 기댄 채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1시간쯤 지나 민정의 친구가 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찻잔을 치웠죠. 민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아까 그 말은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요? 이모님이라고 한 거. 민정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민정은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죠. 저는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어요.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놨어요. 화면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봤죠. 이모님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같이 사는 분이라는 말도요.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요? 가족인가요? 아니면 그저 일손인가요? 준호를 낳고 키웠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웠죠. 아플 때 밤새 간호했어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쌌고요.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내는 저를 이모님이라 불렀어요. 친구 앞에서 당당하게요. 준호는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와서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화면 속에서 드라마가 흘러갔습니다. 행복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웃고 떠들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런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적어도 이 집에는 없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해야죠.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이라니. 참 잘 살아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제 존재를 지워버렸어요.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입니다. 필요할 때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밥 차리고 청소하고 아이 돌볼 때만요. 그 외에는 없는 사람 취급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죠. 악몽을 꾸었어요. 끝없는 복도를 걷는데 아무도 저를 못 보는 꿈이었습니다. 소리쳐도 들리지 않았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죠.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상처는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걸요. 더 깊어질 뿐이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죠. 민정과 준호는 여전히 저를 공기처럼 대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나머지는 무시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정과 준호가 민우를 데리고 나갔어요. 백화점에 간다고 했죠. 저보고 가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그저 집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저는 방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었거든요.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냈습니다. 서랍장도 하나씩 열어봤죠. 양말, 속옷, 손수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겨진 갈색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 넣어둔 건지 기억도 안 났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죠.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전라도 완주 땅 400평. 소유자는 이정화. 제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직 있었다니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거 당신 명의로 해뒀어. 남편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완주에 땅 좀 사뒀어. 나중에 혹시라도 힘들면 이거라도 있어야지. 저는 그때 울었어요. 당신,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남편은 웃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꼭 당신 이름으로 두라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며칠 뒤 남편은 눈을 감았죠. 저는 그 땅을 잊고 살았습니다. 준호 키우느라 정신없었거든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자세히 봤어요. 집원, 면적, 소유자 이름,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정말 제 땅이라니요. 저도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돈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한테도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땅이요. 저는 서류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생각해줘서요. 혹시라도 힘들까봐 이런 걸 남겨뒀다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죠.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어요. 민정이나 준호가 알면 안 됐습니다. 빼앗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팔 수도 있을 겁니다. 400평이면 제법 될 거예요. 그 돈이면 작은 집 하나쯤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제가 있었거든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이 짜네요. 예전 같았으면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민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도 뭔가 눈치챘는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꺼냈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기로 했죠. 아침에 민정과 준호를 보냈습니다. 민우도 학교에 갔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일 깨끗한 옷으로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부동산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작은 안경을 쓴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땅을 팔고 싶은데요. 남자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주 땅이네요. 위치가 괜찮은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한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억이라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요즘 완주 쪽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금방 나갈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팔아주실 수 있나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명의가 어르신 이름 맞죠? 네. 이정화 맞습니다. 좋아요. 계약서 작성할게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억이요. 제게 3억이 생긴다고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조용히 하고 싶어요.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땅이니 어르신 마음이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어요. 도장을 찍고 서명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매수자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계약금 들어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비밀이 있었죠. 곧 계약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콧물을 흘리고 있었죠. 할머니, 목이 아파요. 저는 민우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있었죠. 아이고, 우리 민우 아프구나.
저는 민우를 안아 소파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수건을 준비했어요. 이마에 올려주니 민우가 편한 듯 눈을 감았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는 따뜻한 죽이 최고거든요. 쌀을 씻고 냄비에 넣었어요.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올렸죠. 천천히 저으며 끓였습니다. 민우 생각을 했어요. 손자는 귀여웠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민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도 중요하니까요. 저녁 무렵 민정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소파를 봤어요. 민우가 자고 있었죠. 민우야, 엄마 왔어.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 아파. 민정이 민우 이마를 만졌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민우 왜 이래요? 감기 걸렸나 봐. 열도 있고.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어떻게 돌본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밖에서 놀다가 걸렸나 봐.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안 챙기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민우를 잘 돌봤어요. 밥도 잘 먹이고 옷도 따뜻하게 입혔죠. 아이들은 원래 감기 잘 걸립니다. 그런데 제 잘못이라니요. 민정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계셔서 편하긴 하지만 부담이에요. 부담이라고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말대꾸하면 더 싫은 소리 들을 테니까요. 부엌으로 돌아가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꾹 눌렀죠. 거실로 나가 민우에게 죽을 먹이려 했습니다. 민정이 그릇을 가로챘어요. 제가 먹일게요. 어머니는 저녁 준비나 하세요. 저는 그릇을 놓았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민정이 바로 말했죠. 여보, 민우 아파 감기 걸렸어? 준호가 민우를 봤어요. 많이 아파. 응, 열도 있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엄마, 애 좀 잘 봐야지. 저는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내가 잘 봤는데 감기는 걸릴 수 있잖니.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했어야죠. 조심했다고요. 저는 매일 민우를 조심히 돌봤어요. 밥 먹일 때도 조심하고 옷 입힐 때도 조심했죠. 그런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감사히 여기셔야죠. 돈도 안 내고 여기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국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돈도 안 내고 산다고요. 제가 여기서 공짜로 얹혀 사는 거라고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는 게 공짜라고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죠. 민정이 혀를 찼습니다. 에휴, 그릇까지 깨뜨리시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어요. 손이 베일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국물과 눈물이 섞였어요. 저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정과 준호는 거실로 갔어요. 민우 병원 데려간다고 했죠. 저는 혼자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로 국물을 닦고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베인 거였죠.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거였어요. 저를 두고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요.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요? 깨진 그릇처럼 저도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계속 났죠. 저는 일어나 수돗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파고들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 보였죠.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꼭 쥐고 침대에 앉았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곧 계약금이 들어오겠죠. 그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집을 나갈 겁니다. 준호도 민정도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돌아갈 수 없는 선을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저와 이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이틀 뒤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였어요. 어르신, 저 부동산이에요. 좋은 소식 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매수자 나왔어요. 계약금 2천만 원 내일 들어옵니다. 손이 떨렸어요. 2천만 원이라니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내일 오전에 은행 가세요. 통장 확인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제 새로운 삶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2천만 원으로 뭘 할까요? 일단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완주 쪽에 작은 집을 구하면 되겠죠. 혼자 살기엔 충분할 거예요. 나머지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면 됩니다. 아껴 쓰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요. 민정과 준호를 보내고 은행에 가야 했거든요.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쌌어요. 손이 바빠 움직였죠.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민정이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민정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커피를 마셨죠. 준호도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곧 이 얼굴들을 안 봐도 되겠구나.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민우도 유치원 버스를 탔어요.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잔액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통장이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죠. 2천만 원.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길 한가운데 서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천만 원. 제 돈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제 돈이죠.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날아가고 있었죠. 자유를 향해서요.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과 함께 나란히 놓았죠. 이제 됐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언제 말할까요? 오늘 저녁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죠.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차리는 밥상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정, 준호, 민우까지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췄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별로네요. 준호도 한마디 거들었죠. 국이 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안 먹어요? 저는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배 안 고파.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이제부터는 밥 못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 혼자 살 거다. 준호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죠. 엄마, 또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놨죠. 이거 내 아버지가 남겨준 땅 내가 팔았어.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땅이요? 무슨 땅이요? 완주에 400평 4명이었어. 3억에 팔았지.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계약금도 이미 들어왔어.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거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땅인데 왜 상의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집 구할 거야. 혼자 살 집. 식탁이 또 조용해졌어요. 민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저는 숟가락을 탁 놓았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민정이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뭘 잘못했냐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정을 봤어요. 너 친구한테 나를 이모님이라고 했지. 같이 사는 분이라고 했어.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준우 너 나보고 감사히 여기라고 했지. 돈도 안 내고 산다고. 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 엄마고 시어머니야.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뒀죠. 근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안 봤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민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우를 안아줬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가야 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 이제 밥은 내가 해. 네 자식도 네가 봐.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래 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뒤에서 민정과 준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통장을 꺼냈어요. 2천만 원이 찍힌 숫자를 봤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죠. 드디어 해방되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민정과 준호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내일부터 제 삶이 시작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찍 일어나는 날이에요.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을 쌌죠.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었죠. 사진 몇 장도 챙겼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이요. 젊었을 때 준호를 안고 찍은 사진도요. 그때는 행복했었죠. 서랍에서 통장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방 제일 안쪽에 넣었어요. 제 미래니까요. 짐을 다 싸고 나니 가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67년을 산 흔적이 가방 하나라니요. 쓸쓸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가벼워질 수 있겠구나 싶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정이 나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걸 보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어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민정아. 이미 늦었어. 어머니, 너희한테 나는 가정부였어. 인정해. 그렇게 됐잖아.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사실이니까요. 준호도 나왔어요. 머리를 극적이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가려고?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완주 거기 집 알아봤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어떻게 살아 나이도 있으신데.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나이 있으면 무시해도 돼? 함부로 대해도 되고?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근데 여기선 그게 안 되더라. 민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으로 저를 보더니 달려왔죠. 할머니, 저는 민우를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정말 귀여웠거든요. 민우야. 할머니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민우가 울먹였어요.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안 올 거예요. 곧 올게.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민우를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2년 동안 산 곳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지만 익숙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이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건강해라.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뎠죠.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완주행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요금을 내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죠. 버스는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건물들이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어요. 푸른 논밭이 펼쳐졌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지 몰랐죠. 2시간쯤 지나 완주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탔어요. 부동산 주소를 알려줬죠. 택시는 조용한 길을 달렸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지나갔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깨끗했죠.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집 알아보러 오신 거죠? 네. 혼자 살 작은 집이요. 좋은 집 몇 개 있어요. 같이 보러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인과 함께 집들을 봤어요. 첫 번째 집은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 집은 낡았죠. 세 번째 집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화단이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죠.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요. 혼자 살기 딱 좋았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중개인이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계약을 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제 집이니까요. 드디어 제 공간이 생긴 겁니다. 열쇠를 받았어요. 작은 열쇠였지만 무거웠죠.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으로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죠.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이요. 제가 주인인 공간이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화단에 꽃을 심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심으면 좋겠죠. 저는 흙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생명의 느낌이 났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첫걸음을 뗐으니까요.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앞만 보고 걸을 거예요. 제 인생을 살면서요. 집으로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사진을 선반에 놓았어요.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맛있었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음식이니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죠.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뿐이었어요. 금방 끝났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요? 기대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사는 하루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아침이요. 제 인생의 첫날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누가 깨우는 사람도 없었고요. 밥 차려야 할 사람도 없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개운했어요. 창문을 열었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웠거든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어제 장을 못 봤거든요. 오늘은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히 물만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둘러봤어요. 조용한 마을이었죠.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요.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숨쉬기가 편했죠. 시장은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재래시장이었어요. 과일 가게, 야채 가게, 정육점이 보였죠. 저는 야채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를 샀어요. 과일도 좀 샀죠. 사과하고 배요. 계산을 하는데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새로 오셨어요? 얼굴이 낯선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조용하고 좋아요.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서울과는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저기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이세요? 뒤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허리가 굽은 분이었죠. 네. 맞아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 바로 옆집에 살아요. 반가워요. 아, 네, 반갑습니다. 할머니가 제 장바구니를 보더니 말했어요. 장 보셨네요. 무겁죠? 괜찮아요. 같이 가요. 우리 집도 그쪽이니까. 저는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랑 비슷하네. 나는 70이야. 그러시구나. 나도 혼자 살아. 남편은 작년에 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지. 그래도 혼자는 외로워.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바로 옆집이니까.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옆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집 문을 열었죠.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장을 정리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간단히 상추에 밥을 싸 먹었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화단에 잡초를 뽑았어요. 흙을 파서 고르게 만들었죠.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공간을 가꾸는 거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마당에 앉아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시원했어요.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저기요. 저는 일어나 대문으로 갔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릇을 내밀었어요. 이거 김치인데 좀 드세요. 혼자 사니까 김치 담그기 힘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받아요. 나 혼자 먹기엔 많아. 저는 그릇을 받았어요. 고마웠죠.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할머니가 웃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릇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누군가의 배려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저도 뭔가 해드려야겠다고요. 내일 반찬을 만들어 드려야겠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노을을 못 봤죠. 빌딩에 가려서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탁 트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까지 선명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아? 잘 지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응. 잘 지내. 엄마, 미안해 그동안 잘못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엄마, 나 이제 혼자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민우가 엄마 보고 싶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우한테 잘 지낸다고 전해줘. 엄마, 언제 올 거야? 모르겠어. 한동안은 안 갈 것 같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건강해. 너도.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히 계란찜을 만들었죠. 밥을 짓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김치요. 한 입 먹어봤어요.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됐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죠. 저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중간에 끄고 싶으면 끌 수 있어요. 채널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고요. 모든 게 제 자유였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어요. 저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죠. 제 집에서 보낸 첫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요? 기대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었어요.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어요. 알람 소리보다 훨씬 좋았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에서요. 제가 주인인 삶을 살면서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천천히 살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그저 저답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주에서의 삶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죠. 누구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시간대로 살았어요. 아침을 천천히 먹고요. 마당에 나가 화단을 돌봤죠. 상추씨를 뿌렸더니 싹이 텄습니다. 작은 초록빛이 흙을 뚫고 올라왔어요.
신기했죠.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니까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요. 옆집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했어요.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순자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죠. 순자 언니는 혼자 사는 게 익숙했어요. 처음엔 힘들어 근데 적응되면 이게 더 편해.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했어요. 아침에 밥 차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도시락 쌀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은 장날이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채소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이 불렀습니다. 이모님, 오늘 배추 싸요 사가세요. 저는 배추를 만져봤어요. 싱싱했죠.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 2포기 주세요. 장을 보며 이것저것 샀습니다. 과일도 사고 생선도 샀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이었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제 돈이었고요. 마음이 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장 많이 봤네. 네. 오늘 장날이라. 나도 좀 샀어. 같이 가자. 저희는 나란히 걸었어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정화야, 여기 사는 거 어때? 좋아요. 정말 좋아. 외롭진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울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사람 많은 곳이 더 외로울 때 있어. 언니, 말이 맞아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막걸리 한잔하자. 그럴까요? 응, 혼자 마시면 심심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제가 전 부쳐갈게요. 좋아, 그래. 오후 내내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부추전하고 김치전이요. 정성껏 부쳤죠. 저를 위한 요리가 아니라 신기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데 기쁜 거예요. 그동안은 의무였거든요.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언니 집으로 갔어요. 전을 접시에 담아서요.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부쳤어?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마루에 앉았어요. 막걸리 잔을 부딪혔죠. 건배. 막걸리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원했어요. 언니가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정화 손맛 좋은데. 감사합니다. 요리 잘하네. 평생 많이 해봤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했죠. 힘들었겠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줬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 여기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고마워요. 언니, 저희는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언니의 인생 얘기도 들었죠. 젊었을 때 고생했대요. 시집살이도 심했고요. 그래도 후회 없어. 내 인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언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언니 집에서 나왔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죠. 하늘 가득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별을 봤어요. 아름다웠죠. 서울에서는 몇 개밖에 안 보였는데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수천 개가 빛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잠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죠.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순자 언니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정아야, 오늘 시간 있어? 네. 왜요? 동네 회관에서 모임 있어 같이 가자. 무슨 모임이요? 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 모임이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저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새로 온 사람 환영해. 저는 언니를 따라갔습니다. 회관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어요. 들어가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죠. 10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정아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거 어때요? 좋아요. 공기도 맑고. 그렇지, 도시보다 훨씬 살기 좋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텃밭 농사 얘기를 했고요. 누구는 손주 자랑을 했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가 물었어요. 어때, 괜찮았어? 네. 좋았어요.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와. 매달 하니까. 그럴게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다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 보였죠. 서로를 챙기고 도왔으니까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구나. 67년 만에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화단에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초록빛이 싱싱했죠. 저는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잘 자라자. 바람이 불었어요. 상추 잎이 흔들렸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노래였어요. 예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제가 듣고 싶어서 부르는 거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였지만 정성껏 닦았어요. 제 그릇이니까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잠시 보다가 채널을 돌렸어요. 음악 방송이 나왔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음이 부럽지 않았어요. 지금 제 나이가 좋았거든요. 이제야 저를 찾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죠. 소소하지만 따뜻했어요.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오랜만에 꾸는 행복한 꿈이었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환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